해 주셨습니다. 아, 드디어 기대하고 있는 5분의 만남이 시작이 됐네요. 자, 지금부터 TVN 새 수목 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계신 이종재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를 연출하게 된 이종재입니다. 네. 좋은 작가님과 좋은 배우들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감독님 많이 떨리신가 봐요. 네. 아, 진짜 떨리시나 봐요. 지금 네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류영재 작가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를 쓴 류용재 작가라고 하고요. 저희 이번 작품은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김환채 작가, 최성준 작가 이 세 작가가 팀으로 작업했는데 제가 대표로 떠밀려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시훈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사이코패스라고 착각하는 증권회사 말단 사원, 호구, 자칭 호구라 불리는 육동식 역을 맡았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인터뷰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인선 씨. 네, 안녕하세요. 정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서 신보경 역할을 맡았고요. 이 증권회사 인근 지구대 소속 순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고 정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성훈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훈입니다.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서 순도 100% 사이코패스 서인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포스가 남다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종재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르적인 요소도 있지만 좀 유쾌한 부분도 있거든요. 약자가 좀 강자한테 뭔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롭게 기자님들께서 작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질의응답을 한번 들어보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일단 첫 번째 마이크 전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문지연 기자라고 하고요. 네. PD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앞서 좀 백일의 당구님이랑 듀얼로 약간 좀 상반된 그런 좀 좋은 연출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중점을 어디다 주셨는지 궁금하고 이게 코믹이랑 스릴러랑 약간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 정도로 이제 분배를 하셔서 준비하셨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배우들 캐스팅이 되게 좋잖아요. 배우님들 칭찬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백일의 당구님이 전작이 좀 14.4% 나올 정도로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도 좀 있으시고 바로 다음에 하시는 작품도 좀 부담감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이번에는 몇 % 정도 예상하시고 기대하고 계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 기억 못 하시겠죠? 네. 일단 저희 배우분들 캐스팅. 네. 저랑 너무 잘 맞아서 너무 기쁘게 촬영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 세 분이 여기 대표로 나와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인성들이 너무 좋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연기들도 물론 잘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인성들이 좋아서 아직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현장에서 큰 소리 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또 뭐였죠?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작품 중에서 연출을 어떤 식의 중심을 두고 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예. 퍼센트로 따지자면 아마 지금 윤시윤 씨가 하시는 육동식 캐릭터가 되게 진지하지만 혼자 착각 속에 빠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아마 코미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성훈 씨랑 정인선 씨가 하는 역할이 좀 장르적인 요소들이 좀
배치되어 있는 거 퍼센트율로 따지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게 같이 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보시는 중간에 재밌다가도 갑자기 스릴러로 넘어가고 다시 보다가 좀 이렇게 코믹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뭐 퍼센트율은 조금 제가 정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아, 네네. 코믹과 스릴러가 이제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요. 그 백일의 난고님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와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부담감은 좀 없으신지요? 뭐 사실 뭐 전작이 잘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뭐 부담감은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작이 잘 됐다고 해서 이번 작품도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작품을 또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배우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작가님도 글을 또 잘 써주고 계셔서 지금 현재는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예상을 해달라고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좋죠. 얼마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감독님? 뭐 이걸 수치로 얘기하는 것보다 뭐 저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뭐 드라마를 보면서 좀 만족해 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시면 일단 저는 좋을 것 같고 시청률은 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작이 또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이번 작품에는 어떤 연출에 좀 중점을 두신지도 아까 첫 번째로 여쭤보셨어요. 제가 전작을 따져보면은 듀얼은 아주 장르적인 완전 장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일의 난고는 좀 더 멜로적인 감성과 또 그런 부분이 좀 많았고 이번에는 그런 게 장르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멜로가 있을지는 뭐 작가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대신 이제 좀 실생활 일반 회사 증권회사에 있는 캐릭터와 그 다음에 동네에서 지나다가 흔히 볼 수 있는 지구대 그리고 뭐 박성호 씨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네. 하지만 사이코패스이지만 기존에 있는 뭔가 이렇게 완전 포장되어 있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재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드라마에 또 기대감이 참 높아진다는 게 질문에서 느껴져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조혜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윤시윤 씨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게 그냥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사이코패스라고 착각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좀 연기하면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지랑 특별히 포인트 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진짜 사이코패스 역할인 박성훈 씨랑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서로 상의한 부분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앞서서 이 역할 그 대본을 봤을 때 제일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기존의 사이코패스 연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신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완벽하게들 해 오셨기 때문에 저런 느낌들을 많이 배워가면서 많이 참고하면서 나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은 했어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착각이지만요. 근데 이 역할이 좀 특이한 게 사실은 호구 이제 좀 어리버리하고 좀 바보 같은 친구거든요. 과연 그거를 같이 잘 섞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가 되게 부담이 됐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은 네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정말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 드라마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야, 너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지금 응원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훌륭하신 분들의 사이코패스 연기에 제가 뭐 감히 비할 수는 없겠지만 호구가 혼재되어 있는 그 윤시윤, 이 자연인 윤시윤의 그 바보 같음이 잘 섞여 있는 아마 괴짜 사이코패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주 뭐 그냥 믿고 그냥 바보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훈 형님이랑은 너무 캐릭터가 제가 지금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샷만 해 보여도 뭐 일단
기장 차이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아, 왜 좋으신데요, 네. 윤시윤 씨? 아직 앉은 키가 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아, 윤시윤 씨 너무 좋은데요, 왜요? 앉은 키가 좀 자신 있어가지고 네. 이미지가 너무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비교가 되고 각각의 이런 색깔들이 있어서 예, 걱정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이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아까 그 질문에 박성훈 씨랑 구분짓기 위해서 뭐 상이한 부분이 있냐고 여쭤는 보셨는데 혹시 그러면 서로를 보시면서 와 되게 이런 느낌 되게 좋다 뭐 이렇게 느끼신 부분은 있으신가요? 느낌보다는 사실 네. 저는 남자인데 가끔 되게 멋있어가지고 반해요? 네? 아, 예, 그러니까 네.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들 해요. 아, 근데 그게 또 반대로 아 내가 여기서 더 어리버리하고 바보같이 할수록 캐릭터가 더 이렇게 살겠다. 예, 성훈이 형이 워낙 멋있고 되게 엣지 있게 연기를 너무 지금 잘 해주고 계셔갖고 네. 좀 그런 것도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각자 너무 그 연기에 대해서 믿고 있어가지고요. 저를 또 믿어주시고 해서 상의보다는 진짜 준비해온 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되게 재밌어해요. 사실. 박성훈 씨는 어떠세요? 그 윤시윤 씨의 사이코패스의 이제 캐릭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저도 같이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는 팀원인데 또 아까 그 이게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볼 때 저도 관객의 입장이 돼서 네.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연기를 잘한다 뭐 이런 캐릭터랑 잘 맞는다 느낌을 넘어서 그냥 육동식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야 완벽한 연기군요. 칭찬이죠. 그만큼 잘 소화하고 있다는 네. 그럴 네, 거예요. 얘기죠. 네, 칭찬일 거예요.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정말 잘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저희가 바로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감독님께서는 배우 캐스팅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는데 좀 배우분들은 이 작품을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좀 정인선 씨 같은 경우는 전 작품들에서 좀 걸크러쉬한 면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서요. 좀 이번 캐릭터는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분들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세 분 먼저 다 들어볼게요. 네. 윤시윤 씨부터. 네. 네, 아, 저는 이거 그 전 작품이 제가 녹두꽃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물론 이게 진짜 그 상투적인 대답일 수 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촬영 중간에 대기 시간에 이 대본을 읽는데 이 역할 자체가 너무 재밌고 확 빠져들어서 아 이게 지금 이거 오늘 이거 더 읽었다가는 좀 이따가 촬영해야 되는 씬에 그 캐릭터에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캐릭터 자체가 워낙 생동감 있고 디테일하고 재밌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한 중간 정도까지만 보고 들어갔는데 네. 저희 이제 팀 회사에 이거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촬영에 들어갈 정도로 대본에 너무 빠졌었죠. 예. 그리고 뭐 감독님과 배우진들이 너무 좋아서 예, 뭐 상당히 뭐 짝사랑을 하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 류영재 작가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예. 아주 흡족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인선 씨는 이 작품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저도 우선 글이 일단 너무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진짜 빨리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의 성함을 듣고 검색을 해보고 아 이건 꼭 해야 돼라는 마음을 검색을 하셨군요. 야, 마음을 네. 가졌었고요. 그리고 보경이라는 캐릭터를 아무래도 제가 되게 편애하면서 읽었는데요. 제가 그 전에도 항상 인터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제가 꼭 역할에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꼭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네, 감독님을 만나 뵀고요. 네. 만나 뵀더니 정말 결이 맞는다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 캐릭터와 좀 다른 게 있다라면 네, 전작은 걸크러쉬의 느낌이 예. 좀 많이 남았는데 근데 이번 캐릭터는 사실 어떠신지? 걸크러쉬를 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좀 더 걸크러쉬적인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잡는데 이전 캐릭터랑 다르게 좀 더 많이 털털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됐는데 현장에서 계속 감독님께서 초반에 캐릭터를 잡아갈 때 야 그냥 너처럼 해, 너 원래 하듯이 해 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네. 이 털털한 게 뭐지? 나다운 게 뭐지? 하면서 보경이를 좀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좀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성훈 씨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종재 감독님이랑 이 촬영했던 제 동료 배우들이 감독님이 너무 좋으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사전 조사가 해주셔가지고 있으셨나요? 감독님이랑 꼭 네.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을 받아서 읽어보는데 정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대본 중에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너무 진짜요? 재밌게 읽어서 이 대본에 제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전작에 이어서 두 작품 연속으로 악역을 맡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부담감을 가지고 대본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금방 그 부담감이 지워질 정도로 너무 캐릭터도 매력적이었고 대본이 또 굉장히 재밌어서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세 분의 이 대본에 대한 재미와 열정을 흠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정인선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중간에 계시죠? 작품 흐름에 저희 신청할 때 이제 저희가 그 드라마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혹시 뭐 눈여겨 봐줬으면 하는 뭐 그런 포인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정혜선 씨. 감히 제가 그럼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 상담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편인데요. 그 고민이 이 드라마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았던 거였거든요. 뭔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원래 내 모습대로 부딪혀왔던 사람들이 계산 없이 뭔가 세상에 덤볐다가 깨져보기도 하고 아파보기도 했다가 이제 그 처세라는 거를 고민하게 하고 뭔가 내 모습이 바뀌어가고 그런 과정이 사실 동시기한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흥미로워서 내 친구들한테도 고민 상담 대신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처세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 드라마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 넘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포인트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포커스 이수민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감독님 코미디랑 스릴러 장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극 중에 뭐 로맨스적인 요소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가님은 사이코패스라는 소재 선택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다뤄졌지만 그렇다고 막 쉽게만 선택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재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려 했고 좀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훈 배우님은 사실 대중들한테 좀 고래의 친근한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완전히 캐릭터 변신하면서 집중했던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그러면 대답을 좀 부탁드릴까요? 코미디와 스릴러가 있는데 극 중에 로맨스는 등장을 또 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로맨스는 없고요. 없죠? 끝날 때까지. 네, 로맨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다들 놀랐습니다. 네. 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마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약간 뭐 장치적으로 살짝 정도? 네. 뭐 크게 정말 이 내용의 어떠한 지점을 뒤흔드는 뭐 그런 로맨스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믹은 우리 또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희 윤시훈, 정인선, 박성훈 씨 뭐 계시지만 그 외에 조연분들이 애드립들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나오는 그런 코미디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이게 억지로 막 웃기려고 하는 코미디는 아니고 상황에서 오는 그 극 중에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는 코미디? 코미디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그 소재를 이제 선정을 하셔서 풀어내는데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내려 하셨고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그 전에 네. 로맨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 거죠? 감독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들으시고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아, 지금 합의가 안 된 건가요? 네, 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완전히 없진 않고요. 이 약간의 이 동식이와 보경은 일종의 멀더와 스컬리처럼 동지적인 관계로 이 사건을 추적하는 라인도 있으면서 약간의 썸 아닌 썸을 타는 부분이 있고 또 인우가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이 순경 신보경이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 혼란을 주기 위해서 보경에게 접근하고 뭐 이제 그런 좀 스릴러가 가미된 또 썸 아닌 썸 같은 라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식과 보경이 어떤 또 관계성을 갖게 되는지 좀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야, 이 정도면 거의 예고편을 던지신 건데요. 예. 기대 꼭 봐야 된다는 약간 부담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성훈 씨, 작가님 메시지 어떤 메시지 좀 담고 있는지도. 예.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그런 저희가 이 사이코패스를 그냥 희화화하거나 일종의 어떤 유의적인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까 배우분들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돌아볼 때 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일상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선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하면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오면서 이제 그 극단에 동식이 같은 호구 같은 인물이 있고 또 반대편에 이제 인우 같은 인물이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의 정체를 쫓아가는 신보경이라는 순경을 놓고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인선 씨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대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동식이가 착각한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사이코패스처럼 강해져야 되고 남들을 괴롭히거나 해코지를 할 정도로 해를 입힐 수도 있어야 그래야만 살아남는 걸까? 꼭 괴물이 돼야만 하는 걸까? 뭐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된 이야기고 아마 결말까지 보시면 저희 작가들의 좀 진심이 와 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박성훈 씨가 그럼 또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 친근하게 어떤 이미지가 좀 있으셨는데 캐릭터를 변화하면서 어떠셨는지? 네, 제가 그 고래라는 좀 바르고 정직한 착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감사하게도 조금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다음 작품에는 기회가 되면 악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작품 지금 악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고래라 캐릭터와 차이점을 두기보다는 그 전작의 저스티스에서 제가 연기한 탁소라는 캐릭터랑 어떻게 차이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처음에 좀 갖고 작품에 임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탁수호와 서인우는 이제 색깔과 성격이 인물들의 결이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정의일지는 모르지만 탁수호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인물이고요. 서인우는 사이코패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탁수호는 감정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결여되어 있는 인물이고, 서인우는 감정에 좀 즉각적이고 좀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인물이라서 제가 굳이 다르게 표현을 한다기보다 대본에 충실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눈빛이나 뭐 표정, 말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좀 당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님께는 이제 이번에 공동 작업을 하셨는데 이런 공동 작업의 이점, 뭔가 같이 했을 때 공동 작업에 이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시은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공개된 인터뷰를 읽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제 뭐 코믹 연기든 살인자 연기든 이제 배우로서 표현해야 될 강박이 있다. 하지만 나는 윤시은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이킥 데뷔 이후 이제 데뷔 올해가 10주년인데 그 윤시은스럽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씨께도 질문 드릴게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가 이제 캐릭터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뭔가 이제 코리안 사이코 이런 느낌인데 이제 뭔가 박성훈만의 사이코패스, 뭐 앞선 질문과 비슷한 질문일 수 있지만 박성훈만의 사이코패스는 좀 어떤 특징이 있고 연출진께서는 좀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부터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동 작업했을 때 이점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마감을 굉장히 잘 지킬 수 있고요. 네. 대본을 일단 속도감 있게 빨리 써낼 수 있어서 좋고, 지금도 저희는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요. 대본 집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자 이제 세 작가들이 되게 치열하게 서로 다툼을 벌이면서까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 작업이 되게 매력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작품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요새 윤시은 씨 벌써 10주년이 되셨습니다. 네, 윤시은스럽다라는 어떤 인터뷰를 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윤시은스럽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네, 질문 주셨어요. 뭐 저는 사실 뭐 연기론에 대해서 감히 뭐 말씀드릴 만한 배우는 아닌 것 같은데 연기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진실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느끼고 하는 건데,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깨달은 거는 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연기하는 연기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를 점점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연출자분들과 작가님, 예를 들어 조명, 카메라, 음악, 이 모든 요소들이 만들어서 육동식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지, 제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방향대로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늘 그냥 진실성 있게 진심으로 느끼면서 제 가장 좀 비슷한 모습대로 오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런 훌륭한 대본, 연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늘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많은 분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 데 있어서 제 몸만 가서 여러 사람들과 집중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10%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진실성 있게 매 순간에 대본에 집중하면서 그 캐릭터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 연출자가 다르고 작가님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올 거라는 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 윤시윤답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습들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항상
역할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것 안에 또 윤시윤스러움이 녹아 있네요. 자, 박성훈 씨도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씨, 한국의 사이코패스 어떤 특징? 야, 이거 큰 과제예요. 예.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연출진의 어떤 요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셨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제가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그 아메리칸 사이코는 굉장히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있는 인물이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도 저한테 촬영 초반에 요구하신 요구사항이 이제 굉장히 나이스한 두터운 가면을 쓰고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디렉션에 충실해서 연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왜 유재석 선배님이나 최수종, 한석규 선배님 이런 나이스하고 젠틀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알고 보면 사이코패스이면 더 섬뜩하지 않을까. 아, 지금 여기 안 계신데 그분들이 큰 피해를 이런 생각들을 좀 한 번씩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그분들을 언급해서 죄송스럽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네.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한 두터운 가면을 쓰고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인물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생활 밀착형 사이코패스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 생활 밀착형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름 돋음 이런 것들 저희도 가끔 느끼게 되거든요. 자,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그럼 혹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정인선 씨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또 활약이 굉장히 많으시고 되게 친근하신데 요즘 좀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인선 씨. 저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을 같이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긴장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된다고 시윤 오빠께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고민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 시윤 오빠가 그때마다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잘 적응해 나가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보다 아직 좀 더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드라마로 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때는 사랑을 조금 받아도 되지 않을까. 더 필요하다. 네, 아직 과제 중이어서요. 네, 아직 노력 열심히 중이다.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윤시윤 씨한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정인선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그 좋은 이유는 파라리 윤시윤 씨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대답했네요. 아, 이게 또 그 지도 편달안에 있었던 건가요? 예. 제가 네,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지 또 뭐 현장에서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또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그 정인선 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 모습들 중에 좀 진정성을 많이 좀 봐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좀 좋은 점들 그런 거를 좀 잘 봐주고 같이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좀 쑥스럽죠. 근데 네. 제가 좀 이번에는 배우들 중에서는 좀 중간 정도 나이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좀 더 현장에서는 더 밝은 모습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신인 때 뭐 하이킥 때도 그렇고 뭐 김탁구 때도 그렇고 선배님들이 항상 어떤 선배님만 오면 그 현장이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든데도 웃게 되고 편해지고 배우들도 같이 막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아우라를 가진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뭐 어리지만 뭐 세경 씨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 나이 때 그때 나도 저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 나중에 진짜 저런 멋있는 배우가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늘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 많이 부족한데요. 예, 언젠가 정말 그분들처럼 되고 싶어요. 지금은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혹시 뭐 재미있는 현장의 에피소드라도 있으셨어요? 궁금한데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아까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드라마가 애드립이 심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우리 새 작가님들께서 드라마를 보시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안 분명히 썼는데. 분명히 이 드라마 뭐지? 네. 내가 이걸 썼나? 이렇게 네. 보시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서로 애드립을 가지고서는 하하호호하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이제 슬슬 라이벌 의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허설 때 대본대로 합니다. 아. 리허설 때 분명히 대본대로 했는데 큐가 들어가면은 각자 준비해온 애드립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드라마도 드라마지만은 메이킹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이제 드라마 잘 되면은 막 그 대본집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배우들이 이거를 왜곡해서 연기를 했는지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예. 제작진이 본방사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네, 드라마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좀 다 돼가서요. 혹시라도 마지막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이 계시다면 저희가 질문을 받고 끝내고요. 안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류용재 작가님께서 첫 방송 시청 포인트를 좀 부탁드린 뒤에 저희가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제작 발표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네, 작가님. 갑자기요? 네네. 마지막 정리. 네. 아, 네. 네. 뭐 일화 하나하나에 되게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특히 이제 육동식의 착각으로 벌어지는 이제 거대한 해프닝의 시작인 만큼 일화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담겨 있을 것 같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배우분들의 답변을 들으니까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고 기대감도 생기면서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기까지 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공동 인터뷰를 마치고요. 출연진은 인사드리고 이제 무대 아래로 퇴장을 할까요? 네, 그럼 서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만 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5분 무대 아래로 퇴장을 해주시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